육조단경 11 제5장 좌선을 가르치다. 육조대사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일러 좌선이라 할까요? 이 법문에는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으니 밖으로는 모든 선과 악의 경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 하고, 안으로는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선이라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좌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깨달음도 있고 선정도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선을 찾으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홍인대사는 선을 행하는 법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좌선하여 새벽에 이른다는 선농 겸수를 중시하였습니다. 홍인대사는 선수행과 노동을 둘러보지 않고 이 둘을 병행하였으며 수행도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생활이 곧 선이라는 생활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자화가 모두 도량이고 삼업, 즉 몸과 말과 뜻 모두 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 할까요? 밖으로는 상을 여의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정입니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럽게 되고, 밖으로 상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게 됩니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이것이 참된 정입니다. 경계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옳고 그르다는 시비와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누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보고 상을 여의어야 하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아야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을 참된 정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상을 여의면 곧 선이며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곧 정입니다.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면 이것이 선정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망념된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앙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상이니 그 어디에 머물 것이 없음을 알게 되면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이를 곧 선정이라 합니다. 정명경에서 이르기를 곧장 환하게 열리면 본래 마음을 되찾는다고 하였으며, 보살계경에서 이르기를
나의 본성은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생각 속에서 스스로 본성은 청정하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저절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법문에서 자아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성은 허공과 같아서 본래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니 청정하다는 것도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대종사편에서 공자와 아내와의 대화에서 좌망, 즉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짐과 의로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와 악을 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물었다. 좌망이 무슨 뜻인가? 아내가 말했다. 자기의 몸이나 손발을 잊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마음의 지각을 버려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 유대한 도와 동화되는 것, 이것이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변화에 그대로 따르면 일정한 것만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대는 과연 현명하구나. 나도 그대 뒤를 따르며 배워야겠다. 마음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은 환상과 같음을 알기에 집착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에 오고 감이 있는가? 마음은 환상과 같음을 알기에 집착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실체가 없는데 왜 온갖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을까요?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마음이라고 하는가?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합니다. 어느 뇌과학자 말대로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거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도록 해준 연산 기관들의 체계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화한 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1978년 데이비드 프리맥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마음 이론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 의도와 기분을 파악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를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마음 이론이란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미리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수한 반면 마음 이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서 호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란 지적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지아코모 리졸라티와 레오나르도 포가시는 마카크 원숭이가 손으로 땅콩을 잡는 실험을 수행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가 자신이 땅콩을 집을 때 발화되는 신경세포는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을 때도 똑같이 발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울 뉴런 또는 공감 뉴런이라 불렀는데 이는 최근 신경과학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울 뉴런이 왜 존재하는가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본성이 많은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거울 뉴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며 그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왜 우리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마음 이론을 구축하는 데 능숙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뉴런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정신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뉴런들이 서로 주고받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뉴런들의 전기 신호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을 지배하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워싱턴 대학의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다른 사람의 뇌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을 서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뇌 속의 뉴런들의 전기 흐름을 해독하여 우리의 정신세계, 즉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해독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 뇌 속의 전기 흐름을 알아내어 생각과 감정, 의식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브레인넷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소리나 몸짓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개발하면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까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전화기를 개발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였으며 20세기에 들면서 전자기학의 발달로 라디오나 TV를 통하여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마음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브레인넷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 기억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집단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감정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냈듯이 사람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정함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망념으로 인하여 진열을 덮은 것이니 망념된 생각만 없다면 자아성은 스스로 청정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청정하다는 상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망념된 생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청정함에 대한 망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망념은 머물 곳이 없으니 집착이라는 것도 망념에 불과합니다. 청정함은 형상이 없으니 청정하다는 상을 세우고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그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는 스스로 본성을 가로막아서 도리어 청정함에 속박하게 됩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지만 실은 맑은 것도 깨끗하다는 것도 없는 것을 청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것이 있으면 탁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니 맑고 깨끗하다는 것도 하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정하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보라. 맑은 물을 보라. 본래 모습이 있던가요? 본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푸른 하늘을 가리고 흙탕물이 본래 모습을 가리면은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것은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라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옳음과 그름, 선과 악,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으니 곧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음을 닦으면 마음은 여여부동, 즉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상으로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 늘 변함없이 움직임이 없느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라. 선지식들이여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의 옳음과 그름,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하니 도와 등지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도를 갈아먹게 됩니다.